범죄로 1억 원 가까운 돈을 뜯긴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택배 안내 문자 속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보통 음주 금지와 야간 시간 외출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를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작품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돼 공개됐습니다. 청주시는 짧고 강렬한 영상으로 청주를 알리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코 택배 안내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1억 원 가까운 돈을 뜯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뜯긴 돈은 피싱 조직원의 각종 사치 등에 쓰였는데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잔뜩 맨 남성이 백화점 시계 매장을 찾습니다. 시계 2개를 사는데 쓴 돈은 1,200여만 원. 아울렛 매장에선 티셔츠 등 400만 원가량을 쓰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선 무려 700만 원어치 휴대전화 넉 대를 삽니다. 억대 외제차까지 빌렸다며 온갖 사치를 부린 이 남성은 피싱 조직 인출책 37살 A씨로 청주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돈 9,900여만 원을 약 일주일 만에 탕진했습니다. A씨가 속한 피싱 조직은 지난 6월 피해자 B씨에게 택배 안내를 가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B씨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이 피싱 조직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B씨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악성 어플이 설치되고 나면 핸드폰의 모든 권한이 탈취되게 됩니다.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는 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링크는 가능하면 클릭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검거 당시 A씨는 1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불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재범의 우려를 이유로 보통 야간 시간 외출이나 음주를 금지한다는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한 A씨는 이후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범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고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외출을 금지한다는 준수명령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10여 차례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처벌 수위는 모두 비슷합니다. 지난 7월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나온 판결도 징역 6월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는데 전자발찌 훼손과 달리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준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충분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례는 8,000건을 넘을 만큼 만연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징역 1년인 양형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감시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 위반했다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거니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강력한 자유박탈적 처분의 보완 처분이 도입돼야 되고 시설 내 보완 처분으로 만들어져야.
전자장치 부착자들에 대한 심야통행이나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현대인들에겐 문자보다 영상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죠. 그 영상도 긴 거보다는 짧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한 게 인기인데요. 청주를 60초 영상으로 표현하는 청주 60초 영상 공모전이 열려 수상작이 가려졌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청주 고인쇠박물관을 찾은 한 청년이 옛것을 통해 역사를 기록합니다. 수암골과 오창 호수공원, 반도체 기업에선 일상의 행복과 미래를 기록합니다. 올해 청주 60초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서울에서 온 김재현 씨가 기록도시 청주를 주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청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청주 공모전을 하게 되면서 청주에 있는 청주가 되게 크고 좋은 도시라는 걸 알게 되어서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제2회 청주 60초 영상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18편을 선정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청주를 새롭게 알리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20여 편 늘어난 60편. 메모리를 주제로 작품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짧게 진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영상. 앞으로 계속되면 우리 청주의 관광이라든가 청주 홍보라든가 또 청주의 찐사랑을 더 높이는 데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영상 조회수 7,000회 이상, 청주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까지. 청주시는 짧지만 강렬한 1분 영상들로 꿀잼 도시 청주 알리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역사 문화 도시, 또 미래 과학 도시, 기술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청주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아 우리 청주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청주의 매력을 재조명한 60초 영상들이 청주를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내 14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 등 참여 기업들은 오는 2024년까지 648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준년 대비 15% 이상 감축하고 충청북도는 행정적 지원과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충북이 마이너스 0.12%, 청주는 마이너스 0.18%로 낙폭이 확대되며 2019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거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0.4%나 떨어지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률 1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최초의 바이오헬스 전문 산업단지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연내 본 지정을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최초의 국가산단이 승인될 경우 충주는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와노리 일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총 224만 제곱미터 규모로 5,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뒤 4년 만인 올해 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바이오헬스 전문 산업단지이자 충주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주력 업종은 ICT와 바이오헬스 등 정밀 의료 산업으로 인근 충주 기업도시, 충주 첨단산단, 메가폴리스와 함께 중부 내륙권의 대단위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충주 국가산단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충주가 중부권의 주객도시로 중액 첨단 산업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관계기관들은 연내 국가산단 본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연내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정밀 의료 중심의 특화 산업단지를 도출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 및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이 넘고 고용 유발 효과는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올 4분기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21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지수가 84로 집계돼 전 분기보다 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대기업 지수가 77로 중소기업 84보다 낮게 나와 대기업의 4분기 경기 전망이 중소기업보다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 클럽의 3주 전기 주식회사 박태준 대표가 충북 9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초록우산 충북본부가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젝트 동행을 통해 재단과 인연을 맺은 박태준 대표는 충북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은 오늘 청주시청에서 저소득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귀뚜라미 장학금 후원 사업은 지난 1985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사회공헌 사업으로 장학금 5천만 원은 청주시 저소득층 고등학생 5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충북 언론인 클럽이 연간지인 충북 언론 제2호를 발간했습니다. 충북 언론 2호에는 충북의 길을 말하다, 충북자치단체의 탄생과 발전, 민선 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등 특집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민선 8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인터뷰, 그리고 회원 언론인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청대학교 오경라 총장과 유선규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 회계 예산을 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총장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옥천군 공무원인 A씨 부부는 사적 모임이 5인으로 제한돼 있던 지난해 4월 7명이 모인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확진됐고 옥천군은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을 견책 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